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이런저런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이런저런 소득 월 299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고 월 264만 원 초과하면 공무원연금이 감액됩니다. 피부양자 유지 조건인 소득 2천만 원에 포함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인지, ISA 계좌에서 수익이 3천만 원 발생하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 400만 원 초과한 2,600만 원은 9.9% 세금 냅니다. 세금 낸 2,600만 원도 소득에 포함하는지, 국민연금 감액 조건인 월 299만 원에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감액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조건 2천만 원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입니다. 이런 소득을 합해서 부부 중 한 사람만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둘 다 탈락합니다. 한 사람은 소득이 없어도 둘 다 탈락하는 것입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은 합해서 연간 1,000만 원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합산합니다. 이자 플러스 배당 소득이 1,100만 원이면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1,100만 원 전액 합산합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IRP 계좌나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 소득이 1,000만 원 넘게 발생해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ISA 계좌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죠. 400만 원 초과하면 9.9% 저율 과세하고요. 그러면 ISA 계좌에서 통산 수익이 3천만 원 발생했다면 400만 원 초과한 2,600만 원은 합산소득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금 계좌와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건보료 피부양자 합격 기준인 소득 2천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합산합니다.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으로 잡힌 금액이 합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라면 임대 수입 1,000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죠.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면 합산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세금 떼기 전 금액이 다 잡힙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잡히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과세, 비과세랑 관계없이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할 때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 다 포함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따질 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포함합니다. 부부 각각 따집니다. 남편 2천만 원, 아내 2천만 원이라면 둘 다 합격입니다. 남편 2,100만 원, 아내 0원이면 둘 다 탈락합니다. 각각 따져서 둘 다 2천을 초과하지 않으면 둘 다 소득 기준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둘 다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지 않아서 둘 다 통과했는데 남편이 재산 조건에서 탈락했다면 남편만 탈락합니다. 아내는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겠죠. 소득은 둘 중 한 사람만 탈락해도 둘 다 탈락하고 재산은 충족하지 못한 사람만 탈락합니다. 한 사람만 재산에서 탈락했다면 탈락한 사람 재산과 소득에만 부과합니다. 탈락자는 지역 건보료 내고 합격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해서 건보료 안 냅니다. 둘 다 탈락하면 두 사람 소득과 재산에 부과합니다. 각자 건보료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가구별로 나오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따질 때는 각각, 건보료 낼 때는 부부 합산. 되셨죠? 여기서 헷갈리는 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세금 떼기 전 금액을 합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면 건보료 내야 하는데 부과할 때는 공적연금의 50%에만 부과합니다. 소득 2천만 원이 됐는지 따질 때는 세금 떼기 전 금액 전액을 합산하고 탈락해서 부과할 때는 절반만 부과합니다. 국민연금 세전 월 200만 원이라면 그 절반인 100만 원에 부과하는 겁니다. 8% 곱하면 장기요양 보험료까지 대략 맞습니다. 월 약 8만 원 정도 건보료 나오겠네요.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따로 건보료 냅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 보수 외 이런저런 소득이 2천을 초과하면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내는 거 말고 따로 건보료를 내는 겁니다.
이 보수 외 소득 기준도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에 합산하는 소득은 건보료 피부양자 따질 때 합산하는 소득과 같습니다. 2배사 근연기 6가지 소득입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되어 직장 보험료 외에 따로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1,000만 원 초과한 금액만 합산하고 사업 기타 소득은 경비 등 제외할 것 제외하고 연금소득은 세전 금액 몽땅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보수 외 이런저런 소득이 연 3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헷갈리시죠? 지역가입자가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전액 부과하죠. 그런데 보수 외 소득에 건보료 부과할 때는 2천만 원 초과한 금액에만 부과합니다. 직장 보수 외 임대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부과하는데 1,000만 원이면 연 80만 원, 월로 따지면 약 6만 7천 원이 조금 안 되겠네요. 여기서 잠깐 내가 공무원 퇴직 후 취업해서 4대 보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세전 연 3천만 원 받는다면 건보료 어떻게 계산할까요? 월급 외에 밖에서 소득 2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직장 건보료 외에 따로 내야겠죠. 그런데 2천만 원 초과한 금액만 낸다고 했죠. 3천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부과하겠네요. 아까 건보료 부과할 때 공적연금은 50%에만 부과한다고 했죠. 1,000만 원의 절반인 500만 원 곱하기 8% 하면 연간 40만 원이네요. 퇴직 후 재취업했다. 공무원연금 세전 연 3천만 원 받는다면 월 3만 3천 원 정도 추가로 냅니다. 낼만 하죠. 만약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월 10만 원 내는 건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넌 직장에서 벌고 밖에서 연금도 2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별도로 내. 대신 2천까지는 봐줄게. 2천 초과한 금액만 내고 그것도 공적연금에는 절반에만 매길게. 이런 의미에서 동의하고 저는 기꺼이 냅니다. 만약 퇴직 후 재취업했는데 공무원연금 플러스 임대소득 연 4천만 원 정도 된다면 4천만 원이니까 2천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서 따로 건보로 내야겠죠. 2천만 원 곱하기 8%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소득은 그대로 8% 곱하면 되지만 공무원연금은 절반에만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비율대로 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연 2천만 원이고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라면 소득 비중이 5대 5잖아요. 초과한 2천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은 공무원연금 몫이고 1,000만 원은 임대소득 몫이죠. 공무원연금 몫은 절반만 부과하니까 500만 원에만 부과하고 임대소득 몫인 1,000만 원은 애누리 없이 부과합니다. 초과한 소득이 2천만 원이지만 결국 공무원연금 몫은 절반만 반영하니까 1,500만 원에 대해 부과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해서 월 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정리해 볼까요? 피부양자 합격 기준인 연 2천만 원 소득을 계상할 때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다. 이자와 배당 소득은 합해서 세전 1,000만 원까지는 빼준다.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하면 몽땅 합산한다. 피부양자 따질 때는 각각 따진다. 건보료 부과할 때는 부부 합산해서 가구별로 부과한다. 한 사람만 탈락하면 탈락한 사람의 재산 소득에만 부과한다. 피부양자 따질 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전액 합산하지만 건보료 부과할 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절반에만 부과한다. 직장 보수 외에 이런저런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직장 건보료 외에 따로 낸다. 이때는 2천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2천만 원에 포함하는 소득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합산하는 거랑 똑같다.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합산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금액이 커도 건보료 부과하지 않는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감액 기준을 알아보고 얼마나 감액하는지, 감액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연금 강의나 개인 컨설팅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